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근무하는 이재호 교수입니다. 우선 코딩하면 생각나는 것 한번 연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코딩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대부분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하면 또 연상되는 건 뭘까요? 아주 특수한 영역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세상에 많은 것이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한다, 아이스 링크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 그 아나운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김연아 선수 오늘 쇼트 프로그램 연기한다. 김연아 선수 오늘 프리 프로그램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이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그런 핵심 역량 요소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죠. 코딩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을 하되 그걸 좀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프로그램의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복잡한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알파고도 이 세 가지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면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고 이렇게 명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고요. 두 번째는 조건 또는 선택 구조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에는 조건 구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나 실행했는데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이 명령을 계속 실행할 건가 아니면 그만둘 건가를 봐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실행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앞쪽에서도 코딩은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절차적인 표현과 순차적인 표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여행 또는 국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신 적 있죠?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헐레벌떡 사람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양보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양보 안 해주시면은 저 비행기 놓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양보를 해주실 건가요? 안 해주실 건가요? 만약에 무슨 말씀이세요? 순서를 지켜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양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순차를 중요시하는 순차적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온 이제 비행기를 놓친다고 한 그 사람한테 잠깐만요. 내가 시계를 보니까 양보를 해도 저는 비행기 탈 수 있겠네요. 하고 양보를 했어요. 뭘 한 거죠? 뭘 본 거죠? 조건을 본 거죠. 내가 이걸 양보를 해도 비행기를 탈 수 있나? 조건을 봤는데 양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보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저도 양보 안 해주시면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절대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잠깐만요. 보니까
요번에도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보를 해요. 그럼 뭐죠?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표현한다, 절차적으로 사고하고 절차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차를 따르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순차적 표현과 절차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오늘 사용할 순서도를 가지고 좀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차적 표현은 자, 공항입니다. 도착 줄을 서는 거죠. 도착하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차례가 되는지를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되면 체크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딩 패스를 받고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절차적 표현은 자,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착 순서로 줄을 섰어요. 그런데 내 순서가 딱 됐는데 이제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 순서가 딱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급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급한 사람이 왔는데 이 급한 사람이 왔다고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있나?를 보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보가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는 제어의 흐름, 그래서 실행의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끝나면은 체크인하고 보딩 패스를 받고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할 그 내용들은 신호등 소프트웨어 글쓰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프트웨어를 글로 쓰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사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 시간이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횡단보도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과 차가 지나가는 시간, 어떤 시간이 더 긴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는 빨간색 신호등이 더 긴다는 거죠. 자,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신호등은 90초 동안 동작하고 초록색 신호등은 60초 동안 동작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네. 빨간색 신호등은 90초, 초록색 신호등은 60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은 시작이라는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서도로 오늘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순서도 표현에서는 모든 표기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네, 저런 스타일로 시작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시작 프로그램은 시작됐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먼저 불을 켜야죠. 네. 신호등 소프트웨어가 시작을 했으니까 동작을 해야 되는데 불을 켜야죠. 신호등.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불을 켜실래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빨간색 불을 켠다고 합니다. 빨간색 불. 자, 빨간색 불을 켰죠? 초록색 불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네, 초록색 불을 켜도 돼요. 자,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빨간색 신호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켜놔야 되죠. 90초 동안은 빨간색 불로 유지하고 놨다가 90초가 지나면 초록색 불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60초 동안 켜져 있어야 됩니다. 60초. 그러면 90초 빨간색, 60초 초록색 켜진 다음엔 다시 빨간색 불이 켜지는 거죠. 자, 지금 저 순서들을 잘 봐주세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끝나면은 빨간색 불로 변경해서 빨간색 불 상태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빨간색 불 다음에 90초가 또 지났는지 체크하고 90초가 지나면 초록불이 되고 초록불이 60초가 지났는지 체크하고 60초가 지나면 또 빨간색 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빨간색 불 상태에서 어디로 화살표가 이동해야 될까요? 네, 여기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가요?
사실 절차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사고하면 지금 빨간색 불 90초, 초록색 불 60초 신호등 소프트웨어 코딩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순서도 하나를, 코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코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미세한 차이가 있죠. 이 미세한 차이를 찾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민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한다고 그러죠. 코딩에서 사실 민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자, 뭔가요? 여기서 차이는. 그렇죠. 예. 화살표가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서 신호등을 보면 왼쪽, 지금 화면에 왼쪽 순서도와 오른쪽 순서도는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 신호등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불로 켜져 있는 걸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동작을 합니다. 쓸데없는 명령 한 번을 더 하지만 동작을 한다. 세상에 이렇게 쓸데없는 명령이 동작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뭐가? 순차를 빨간색 불로 변경해서 그 다음 시작하는 곳으로 가는 순서를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순서도는 어떤가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나요? 찾으셨어요? 이거죠? 네, 이거. 이거는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예요. 그 두 번째 순서도는 150초마다 한 번씩 쓸데없는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 순서도는 어떻게 돼요? 150초마다 90번의 쓸데없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빨간색 불을 계속 켜게 하는 거죠. 90번을. 그런데 이거 바깥에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똑같이 빨간색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동작하나요? 안 하나요? 이것도 동작한다. 그래서 이 코딩을 할 때 절차를 무시했을 경우는 동작은 하지만 피해를 미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종종 발생한다. 그럼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순차, 조건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쉽냐, 어렵냐,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사실은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그냥 제가 툭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 순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지정하는 것은 많이 안 해보셨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행한 것은 아마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순서를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많이 안 해보셨다. 그걸 많이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중간에 한번 드립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거는 뭐예요? 대기 시간이 다른 거예요. 대기 시간이 어떻게 달랐어요? 빨간색은 90초, 초록색은 60초였죠. 근데 요번에 코딩할 맥락은 뭐냐면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근데 이 맥락을 잘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남은 시간 얼마일 때 표시한다고 돼 있죠? 20초일 때 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20초일 때 남은 시간을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코딩을 시작하죠. 자, 빨간색이 90초예요. 그러면 몇 초 동안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70초. 그렇죠? 그 다음에 70초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초부터 20, 19, 18, 17 이렇게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20초가 다 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초록색을 켜줘야죠. 초록색이 켜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몇 초 동안 초록색을 계속 켜줘야 되죠?
40초. 왜냐하면 20초 전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반복되는 건 앞이랑 같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빨간색으로. 몇 초 동안? 70초 동안. 그 다음에 70초가 지나면 남은 시간을 표시하기 시작하는데 몇 초 동안? 20초 동안. 그걸 만족하면 초록색으로. 초록색, 자, 초록색 일단 몇 초 동안 초록색을 그대로? 40초 동안. 40초가 지나면 남은 시간 표시 몇 초 동안? 20초 동안. 만족하면 빨간색으로. 그래서 반복한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찾아보죠. 자, 제가 순서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화살표부터 보세요. 화살표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화살표는 차이가 없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빨리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상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요게 왼쪽 첫 번째 순서도에는 몇 초로 돼 있었어요? 20초. 근데 여기에는 몇 초로 돼 있죠? 90초. 자, 두 번째. 요거네요. 왼쪽에는 몇 초로 돼 있어요? 20초. 오른쪽에는 60초.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도는 코딩은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코딩입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변수라고 하죠. 변수, 변하는 수. 근데 왼쪽 거는 70초와 20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수를 한번 초기화해서 쓴 거고, 오른쪽 거는 70초와 90초를 썼기 때문에 70초부터 20초를 계속 증가시킨 거죠. 20초를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변수를 쓴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동작하는, 이거는 순서도 동일한 그러한 코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화살표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네. 큰 차이입니다, 이거. 네. 요거와 요거,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이건 어떻게 동작하나요? 시작. 자, 화살표는 실행 순서를 지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화살표를 쫓아가면은 코딩이 실행되는 순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 빨간색. 70초 동안. 70초가 아니니까 계속 70초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남은 시간을 70초가 됐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20초를 표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20초인가를 확인했는데 20초가 아니에요. 아닌데 순서도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는 쪽으로 가 있지 않고 그냥 시간 체크하는 쪽으로 가 있죠. 이 지금 코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20만 처음 표시되어 있고 시간은 계속 카운팅 되는데 신호등에는 20이라는 순서, 그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20부터 하나씩 줄어서 0까지 가가지고 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20만 들어가 있는 코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바깥으로 봤을 때 잘못됐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딩입니다. 뭐의 문제죠? 순서를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은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문법상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다 보니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셨나요? 코딩은 원래 내가 생각하는 코딩이 이런 거였는데 강의를 듣고 나셔서 코딩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됐나요? 두 번째, 원리 이해하셨나요? 코딩을 하기 위한 원리. 세 번째, 여러분 스스로 코딩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오늘 제 강의를 잘 음미하시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몇 주 동안 수업하는 내용을 추각해서 강의한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한번 다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 써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써보면 또 모르거든요. 소프트웨어 코딩은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을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라 하고, 여러분들한테 독서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학습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코딩을 해야지 해서 코딩만 본다 이러면은 큰 일을 또는 창의적인 일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